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또깨유가 하트 법칙, 혼육 비법 여러분들께 전수드릴게요. 매일 하루에 하나의 툴만 적용하셔도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아이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간 5년간 노트만 해도 천장에 닿을 기세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갔는데요. 결국 도출해낸 모델이 이 모양입니다. 하트 운전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접속을 먼저 한 뒤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지금 보여지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면, 즉 아이가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그 길 맞아, 그쪽 길로 계속 가면 돼 라고 격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격려하고 강화하는 것, 그것을 저는 엑셀에서 A를 따왔어요. A, B, C는 되게 알파벳 중에서도 제일 많이 앞단에 나오는 직관적인 그런 알파벳이기 때문에 A, B, C를 제가 도출했습니다. B는 브레이크, 아이가 잘못한 점은 그쪽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면서 제동을 걸어주시고 방향을 수정해줍니다.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처럼요. 하트 법칙 아이디어 초안은 이랬어요. 커넥트, 엑셀,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림도 이렇게 스케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접속이라는 거는 아이와 한편 되기를 말해요. 우리는 적이 아니야, 한편이 돼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향으로 제가 이제 툴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쓸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대인 관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생 전반에 되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으면서도 이 생각, 자면서도 이 생각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겨울날 연우랑 같이 카페에 갔는데 프레첼을 연우가 먹는 모습에서 계속 스케치를 발전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트 운전대를 떠올리게 됐고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간단하게 모델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델은 결국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전체 목차에서 어느 파트에 어디다 이걸 인지하시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를 넣었어요. 오른쪽에 컬러도 다르게 하고 또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가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를 진행할 때 항상 들었던 피드백이 예시를 꼭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왜냐? 내가 적용할 때 예시가 있어야지 적용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클래스를 구성할 때 예시를 되게 디테일하게 넣었었어요. 저걸 적용한 예시요. 아예 대화까지 싹 다. 꽤 두꺼워요, 여러분.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하트 운전대를 버튼화해서 조이스틱처럼 한번 제가 그려본 거예요. B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C를 누른 다음에 이제 B를 누를 거냐, A를 누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를 같이 한번 볼까 해요. 이 보시면은 훈육 공략집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책 날개를 활용해서 제가 오른쪽에도 인덱스를 물론 넣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로도 구분이 돼요, 인덱스가.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도 인덱스를 쭉 넣었지만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철두철미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날개에서 인덱스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 파트의 어느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좀 인지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깨유가는 정말 그 체계성과 위계성, 이게 정말 진짜 갑이거든요. 그걸 정말 중요시하고 그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적용하는 것도 그 값어치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보시면은 C는 이제 기본 개념 툴이 2개가 나오고 실전 적용 툴은 5가지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A, 엑셀 밟아주기. A는 기본 개념 툴이 5가지, 실전 적용 툴이 10가지. 요 사이사이에 이 툴을 내가 잘 구현할 수 있는, 내가 실전에서 이 툴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내공 키우기 또 그 팁이 있어요. 그게 쏙쏙 들어가 있고 또 똑개 회화, 각 툴에 해당되는 똑개 회화가 쏙쏙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B, 브레이크 밟아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된 행동 수정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력을 300% 기울였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 위계는 꼭 있어야 됐어요. 요거를 생략하고 설명할 순 없었어요. 최대로 심플하게 제가 만든 위계예요.
체계고, 그래서 일단 선행 조건과 후속 결과 편으로 나뉘어지고, 선행 조건 편에서 기본 개념 툴이 2가지, 실전 적용 툴이 5가지, 후속 결과 편은 기본 개념이 후속 결과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 툴이 3가지, 그리고 후속 결과는 또 2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약기어, 또 강기어로 나뉘어집니다. 약기어는 내가 약하게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 아이가 약간 그 세모 정도의 행동을 했을 때, 완전 X 아니고 세모 정도 행동했을 때 부드럽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기어는 내가 생각했던 절대금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강하게 아이에게 교훈을 줘야 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때 쓸 수 있는 기본 툴 3가지, 실전 툴 8가지를 담았습니다. 선행 조건이랑 후속 결과가 무엇일까? 이제 선행 조건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우를 누나 친구의 생일 파티에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엄청난 울음대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나타난 행동이죠. 근데 후속 결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줬는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결과적으로 취했는지, 그게 이제 후속 결과예요. 그러니까 후속 결과 값을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줬는지, 아니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선행 조건에서 변화를 줄 건지.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행동은 아이의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고요. B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문제 행동, 미해결 과제라는 다른 용어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해결 과제,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그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해결 과제라고 표현한 거고요. 문제 행동,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그 선행 조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행 조건 편에서 기본 개념 툴을 쓰거나 실전 적용 툴을 쓴다라는 건 뭐예요?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거죠. 그 문제 행동을. 그쵸? 그리고 우리가 후속 결과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 툴과 실전 적용 툴을 쓰겠다는 건 뭐죠? 아이가 올바르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교훈 값을 내가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 피드백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원래 나타났던 그 행동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B2툴은 선행 조건 편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뭐가 안 되고 어떤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하고, 이런 지침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면서 계속 5년 동안 만들었던 거라서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죠.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찐 엄마잖아요. 제가 실제 엄마 경력이 지금 13년이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딸과 아들 둘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딸과 아들의 차이도 너무나 매 시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더 긴밀하게 여러분들과 접속했었기 때문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리고자 저의 약간 정말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용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쩌라는 거죠? 판단이 안 서요. 뭉뚱그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실전 현실에 연결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면 교육도 정말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뭐 의사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전 엄마 잡, 육아 잡에서 뭐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그럼 하라는 거냐, 그 구체적인 지침은 그 육아 실전에서 근무하는 실근무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훈육에는 똑개육아 같은 책 없나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Problem Finding, 문제를 발견했고 똑개육아가 해결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활용할 툴박스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훈육의 정석, 끈질기게 연구해서 실전 경험들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로써 우리가 근무하는 육아 일터 잡은 어너더 레벨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됩니다. 이 하나의 법칙으로 훈육의 모든 상황이 다 커버돼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이 모델 안에서 분석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토끼의 육아 훈육 클래스, 훈육 워크숍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강의 노트 이거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쭉 B구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B구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기본기는 C랑 A를 먼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책 안에 5대1 법칙을 넣었거든요. 뭐냐면 C랑 A를 5의 비율로 했을 때 B2는 한 번, 그러니까 C랑 A를 5번 할 때 B2는 한 번 해야지만 B2의 효과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대2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그것과 관련된 실전 방법을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뭉클하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깨 육아로 육아 스타트를 하신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어떤 음악 듣고 자랐다. 근데 우리 30, 40대 돼서 다시 그 음악에 열광하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혼육책 언제 나오냐, 너무 그립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고, 또깨육아로 키운 아기가 초등학교에 간 그 경우도 이제는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잘 완성하려고 정말 그간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손글씨로. 여러분, 또깨육아 독자님들, 오래 바라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이제 이 하트 법칙으로 재미있고 행복하게 육아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쁘고 설레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의 짝, 나의 똑똑한 독자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그림까지 직접 고심하여 그린 만큼 또깨육아 하트 법칙이 여러분의 육아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깨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 강의를 했을 때는 부부간에 꼭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피드백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는 방법이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육아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실무 지침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너무 좋으세요. 저는 이게 입소문이 나서 이제 육아하지 않는 분들도 자신의 내면 치유라든지 혹은 그냥 사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어찌 보면 그 사람이랑 접속하는 거를 나랑 한편 되는 거잖아요.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상사가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예를 들어 트러블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게임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랑 뭔가 갈등이 생겼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거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타인과의 관계, 직장에서 되게 힘든 게 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실 옳고 그른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그 줏대에 의해서, 제가 책에서는 고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만의 고글, 나만의 색안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일단 걷어내고 그 사람과 한번 진심으로 접속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화에서 나왔던 이걸 그냥 게임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본다, 이걸 그냥 게임처럼 즐겨 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제가 다룬 그 툴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한 큐 해결이에요. 진짜 입소문 나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은 사실은 그래서 전방이죠. 정말 그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우리 육아하고 있는 실제 근무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모든 것을 다, 모든 학문을 다 알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육아하는 그 현장, 아이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내공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직도 회복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오늘 제가 이게 등재됐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접속하는 시간 가졌어요. 또깨육아로 육아 스타트한 분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초등생 자녀,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지금도 저로리가 새롭고 혁신적인 훈육 비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하면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하트 법칙을 통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육아 방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라운 변화와 행복한 성장을 경험하세요. 지금 출간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아래에 왜 또깨육아 하트 법칙이 다른 육아서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또깨육아로 육아 스타트 하신 분들 혹은 또깨육아 기존 독자님이시라면 또깨육아의 그 성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버무려서 댓글로 서평단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마음을 울리는 분들 선정해서 출판사에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제가 링크는 우리 그 유튜브 토끼요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넣어둘게요. 폼을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두근두근하네요. 여러분도 두근두근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토끼요가 하트 법칙 따끈따끈한 저의 10년의 연구와 그간 5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친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아도 항상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